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집짓기 구루발리 하우스 1호점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기초 부분부터 2층 바닥 타설하는 과정까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2층 바닥 타설 이후부터 지붕 씌우는 과정까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2층 바닥 타설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층 조적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 보니까 아직 계단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미 2층에 철근 기둥과 조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많이 진행이 됐죠?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미 배당 공사가 추가로 됐고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보니 어느새 조적 공사가 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문이랑 창문 높이보다 더 높은 부분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2층 테라스 부분도 이렇게 조적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천천히 내부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2층 거실이 될 부분인데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2층으로 물건을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르래를 사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본 전경인데요. 자, 오른쪽에 여기 비어있는 땅에는 구루발리 하우스 2호점이 추후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2층) 테라스 부분이자 그리고 1층 주차장의 이제 천장이죠. 천장에 설치해 놨던 일부 거푸집을 이렇게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바리라고 해서 철 기둥을 쓰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대나무를 사용해서 이제 받치고 있고요. 자, 일부 거푸집은 이제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빼지 않아요. 기둥은 최소 한 달, 최대 2달까지 저희는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기둥은 따로 철거를 하지 않고요. 자, 2층에서는 이제 슬슬 기둥과 기둥을 사이를 잇는 링 발록을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층에 이제 닭달랑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이제 2층 위의 천장이죠. 천장 부분을 이제 슬라브 공사를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거푸집 공사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지붕의 양쪽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폭을 조금 달리 했어요. 집들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물탱크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았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은 단순하게 빗물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을 그렇게 넓게 하지 않았습니다. 2층 테라스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푸집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제 빗물이 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푸집 공사가 다 되면 1차 바닥 거푸집 공사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철근 배근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철근 배근 작업을 할 때 링 발록이라고 하는 이제 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링 발록 철근과 그리고 이 바닥 배근 공사가 다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타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윗부분 상황이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찍긴 찍었는데 밑을 내려보니까 이제 까마득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드론으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드론을 날려서 위에서 이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부분은 좀 넓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과 앞쪽 부분은 이제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빗물바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타설이 모두 끝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설이 다 끝나면 그 위에 또다시 이제 벽돌 조적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바자링안이라고 하는데요. 지붕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위로 올려서요. 여기서는 딘딩 소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벽돌을 위로 올려서 바자링한 그 지붕 기와를 얹을 수 있는 철근 골격을 받칠 수 있는 그 조적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층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바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당연히 균열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반드시 적합하게 줘야만 모퉁이에 있는 그 빗물 파이프로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할 때 적당한 기울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기 위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저게 아찔하더라고요.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인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크게 애를 먹어서 이렇게 드론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층부터 내부 마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장 작업에 들어갔고요. 자, 1차 미장, 여기서는 플래스터란이라고 하는데요. 1차 미장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두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간격을 두고 똑같은 두께로 기준선을 미리 이렇게 발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기준선이 정확해야만 벽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하고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인력이 해야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벽이 굉장히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보면 벽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3D처럼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부실 시공이 되는 거라서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똑같은 이 두께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받쳐놨던 대부분의 버팀목 대나무들을 이제 철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철거하고 나니까 빛이 이제 건물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을 때는 건물 내부가 굉장히 좀 어두운 것 같았는데 요 버팀목들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굉장히 밝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쌍방울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쌍방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기 콘센트 그리고 전기 배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려 놓은 것이고요. 이 그린 거에 맞게 우리 수로또 아저씨께서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전선 배관 파이프와 그리고 콘센트가 들어가야 될 전선 케이스죠. 전선 케이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쌍방울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전기 배관 파이프와 그리고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 공사를 미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곳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케이스인 거고요. 미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벽돌 부분에 이렇게 미리 파서 파이프를 묻어놔야 깔끔하게 미장이 처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또 파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층 전기 배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2층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로또 아저씨가 열심히 기준선에 맞춰서 파고 있습니다. 자, 1층 이제 미장 플라스터란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요게 보시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현란한 손목 스냅 기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마치 이제 파리를 잡듯이 때려야만 이 시멘트가 벽에 탁 찰싹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냅 작업을 잘해야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게 마감할 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배관이 이미 이제 보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미장을 하고 나면 전기 배관이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자, 1층 아랫부분이 마감이 다 되면 이제 1층의 윗부분 이제 초벌 미장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동시에 이제 수도 배관도 미리 묻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에 수도 배관을 이렇게 이제 미리 묻어 놓고 위쪽에는 이제 온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 배관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수도 배관도 마찬가지로 초벌 미장 전에 미리 묻어놔야 나중에 다시 파는 일이 없겠죠. 자, 이 현란한 손목 스냅을 잘 보시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부들마다 이 스냅 기술의 방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안쪽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깥쪽으로 때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뭔가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닥에 꽤 많은 이제 시멘트들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버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떨어진 양이 쌓이면 그걸 다시 담아서 또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층 지붕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서 이제 바자링안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철골 바자링안 구조는 저희 인부들이 직접 하지 않고 바자링안 전문 인력을 불러서 이제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인력 3분이 오셔갖고 지금 이제 철골 구조를 이제 짜고 있죠. 저 위에 진짜 높은데 저분들은 정말 안전장치 하나 없이 어떻게 올라가서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너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많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안전장비를 하면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본인들이 더 이제 불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자, 2층 또 드론을 띄워서 찍어봤더니 또 인부들께서 따봉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참 일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내색 안 하고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을 주면 다들 웃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층 철골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물이 또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지붕 기와와 기와가 만나는 부분은 물이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물받이 부분을 설치를 해줬고, 이 지붕 철골 구조 위로 나중에 이제 기와가 한 장 한 장 올라가서 전체가 다 덮일 예정입니다. 저렴한 현지인 집이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량 철골로 이제 지붕 기둥을 이제 짜지 않고 나무로 보통 다 기둥을 짰었는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이렇게 경량 철골로 구조를 짜서 지붕 기와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짜면 물론 비용은 저렴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물이 여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에 취약하고요. 왜냐하면 썩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무를 파먹는 그 흰 개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얏이라고 하는데요. 그 흰 개미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버리면 바로 그거는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경량 철골로 반드시 지어야 안전한 지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공사하고 있는 집 바로 앞에 현지인 아저씨가 짓고 있는 집은 1층짜리 이제 작은 집이라서 방 2개짜리 작은 집이라서요. 그 집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철골 기둥을 짜서 구조를 짜서 이제 기와를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선택이니까 또 존중을 해야겠죠. 자, 이제 기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와는 콘크리트 베이스의 기와고요. 이렇게 미리 방수 페인트, 기와 전용 페인트가 있어요. 방수 페인트를 미리 발라서 올려도 되고 올라간 다음에 발라도 되는데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올리기 전에 일부 기와들은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와의 마지막 가장자리 부분들은
올린 다음에 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칠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기와가 끝나는 모서리 부분, 처마 부분이죠. 처마 부분은 이렇게 마감 작업을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마감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기와가 준비가 됐으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위로 올리게 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우선 올리고요. 자, 2층에서 이렇게 한 장씩 받아서 쌓아 놓은 이후에 그 다음 쌓아 놓은 기와를 다시 2층 위에 천장으로 옮겨서 그 철골 구조물을 위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팀이 한 장 한 장씩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은 없지만 저기 위에서 작업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슬리퍼를 신고 저렇게 2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운동화도 주고 옷도 작업복으로 쓰라고 여러 벌 줬는데 결국에는 제가 준 운동화나 옷들은 외출용 신발과 외출용 옷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작업할 때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옷과 슬리퍼로 또는 맨발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와가 어느 정도 다 올라갔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크루푸스라고 해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제 덮는 작업과, 그리고 이 지붕 기와와 크루푸스 요 덮는 부분을 만나는 부분에 비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미장을 해서 페인트로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야 비가 절대 새어 들어가는 불상사가 없겠죠. 자, 이 부분이 지붕 작업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다 그러면 지붕에 비가 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붕 기와에 마감이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칠해줘야 되는 거죠. 이 기와 전용 페인트를 칠해서 물이 최대한 흡수되지 않게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기와 페인트 작업이 다 마감이 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또 드론으로 마감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깔끔하게 진행이 됐죠? 자, 물 흘러내리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 정도로만 이제 공사를 해둔 상태고요. 자, 일단 기와만 잘 마감이 된 건지, 그리고 조금 덜 칠해진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드론을 띄워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은 기존에 아래 1층에서 칠을 한 다음에 올렸던 부분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아마 먼지가 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재벌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빗물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빗물이 뒤쪽은 마당으로 떨어지겠지만 양옆 그리고 앞쪽은 이제 2층 천장 부분에 타설을 해놓았던 그 부분으로 빗물이 떨어져서 그 빗물들은 다시 파이프 배관을 타고 1층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루발리 하우스 1호점의 2층 바닥 타설 이후부터 지붕 공사까지의 영상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지붕 공사 이후에 이제 내외부 마감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영상이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판매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바이 쭝빠.